어렵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역사 쪽을 싫어해서 역사, 영어 너무 싫어해서 제가 이과 갔거든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거 역사를 좋아했으면 이게 더 재밌었을 텐데 요즘에 이제 역사가 재밌어지려고 해요. 이제서야 오디세이를 읽고 이런답니다. 제가 이제서야 오디세이 읽고 이걸 이제 하는데 이걸 보면서 미술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재밌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볼 땐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역사를 알고 그 밑에 숨은 걸 아니까 이제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 미술사 이 책은 하비 레클린이 썼고요. 요거는 딱 들어갔네. 저자는 히스토리 채널의 인기 시리즈인 히스토리 로스트 앤드 파운드에 방영된 루시의 뼈들, 신성한 돌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뇌, 전보의 가죽, 엘비스의 차, 그리고 부처의 자 등 11권의 책을 쓴 전문가이고, 이 스캔들 미술사는 미술과 음악,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적 전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단편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 어우러지게, 미술, 음악, 역사 다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된 거고요. 이 윤기니는 이렇게 역사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풀어놓은 게. 네. 역사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텐데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책을 다 잘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못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 그림은 엄청 많이 봤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은 많이 봤는데 이게 그냥 모나리자의 미소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이랬구나. 그래서 그림이 나왔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모나리자 그림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경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걸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림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게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빈치 모나리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1911년 이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라졌을 때 루브르와 광장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통곡할 정도로 이 그림은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 그림은 인간을 그린 초상화인데 그것도 막연한 인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리자라는 한 여인을 모델로 그걸 그린 건데, 이 리자는 지금 그림을 봤을 때 그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대. 아기를 잊어버려서. 애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다빈치는 리자라는 여인 앞에 세워놓고 이제 관찰을 하면서 데생을 하고 세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다빈치는 그림을 통해서 여인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적으로 묘사를 하고자 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겉에 있는 거를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잖아요. 정물하든 추상하든 이렇게 사람을 보고 풍경화를 그려도 겉에 거를 많이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심리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목표, 그리고 행복감의 표현을 목표로 한 거래요. 내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1번이 사실은 행복이잖아요. 그걸 행복 추구의 수단이 돈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붙는 거잖아요. 행복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나는 애들이 건강하면 행복해. 그걸로 만족하면 행복한 거고, 나는 그래도 돈이 얼마나 있고 빌딩 하나 있어야 행복해. 그 사람 그걸로 행복을 맞이하는 건데, 그 행복에 대해서 사람의 그 행복감이란 무엇일까, 그 목표로 그림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자는 가난한 농부의 맏딸로 태어나서 지오콘도라는 약 20년 연상의 호라비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호라비는 두 번이나 그 여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된 사람.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여러 자식을 얻고 또한 남편의 사업도 번창해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는 여인이었는데, 남편 지오콘도는 자기네 흉복이 바로 부인 리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저택 현관에
그 초상화를 걸고 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안에 대한 그녀의 공덕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 와이프 둘을 먼저 보냈는데 이 리자가 와서 이제 집안이 풍요로워지니까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현관에다 놓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 화가에게 부인의 초상화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모델 앞에 앉은 모델로 앉아가지고 그 모델로 하면 그 다빈치가 이제 그걸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리면 사람 겉모습만 스케치를 하기 그러잖아요. 스케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가는 관찰성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그 다빈치가 그 발견했을 때 정말 이거는 이게 정말 행복한 여인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그 잔잔한 미소 속에 깃든 행복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참 많이 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보면 그냥 우리 그리면은 왜 사람 영한 사진이 뭐야 그죠? 초상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살며시 웃고 있는 거 그것만 하잖아요. 그 내면은 전혀 보일 생각을 안 하고 특히 요즘에 픽처 사진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포착할 때는 진짜 카메라가 앞에 딱 오면 이게 살짝 붓죠 얼굴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 찰나를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두고 관찰을 해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랄까 쉽게 나온 작품은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리자를 앞에 세워놓고 그녀의 진짜 일면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찰을 해서 세밀하게 해서 화폭에 담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진짜 세밀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저도 이게 여기 하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여기에 이게 이마에 살짝 금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걸 쓴 거잖아요. 베일을 살짝 덮은 거고 이 미소를 표현한다는 게 진짜 그 뭐랄까 사진도 아닌 그림 가지고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참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값어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자의 눈썹이 없다는 이유로 이 그림을 미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한편 잦은 보건 과정 속에서 눈썹이 지어졌다는 정설로 되어 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미소는 신비롭고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 미소 한번 볼까요? 미소가 활짝 웃지도 않고, 그죠? 그렇다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묘한 분위기예요. 묘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빈치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볼 때도 자기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할 때는 상대방도 행복하게 보여요. 상대방도 쟤는 저 생각하면서 나랑 똑같이 행복해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다운돼 있으면 좀 사실은 한마디로 재수없어 이럴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쟤 왜 저래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는 모나리자를 보면 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알 수 있고 그 입가에 솟은 미소가 이리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리적이 아니라 다의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트릭을 쓰게 된다. 바로 그 감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포인트를 어둠 속에 감추어버린 것이다. 그 포인트가 바로 입가하고 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의 이 두 포인트는 한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딱 보면 얼굴에서 눈을 보거나요. 지금 사실은 입꼬리가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사람들 먼저 보면 스마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처져가 팔자로 내려가 있는지 그걸 보면서 감정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법을 스푸마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기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그림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미술 공부하시는 분만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기법을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 여인의 현재 감정을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통합시킨 거랍니다. 희노애락을 다 통합하기란 진짜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왜 웃는 게 아니야. 그런 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쓴 게 어떤 면에서 내면으로 나와질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는 그런 걸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 특히 이 그림의 리자는 가냘프고 날씬한 모습이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인을 그리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옛날 우리 비너스도 굉장히 뭐 날씬하고 이런 사람이 비너스인 줄 알았는데 왜 퉁퉁하고 못생기고 막 아줌마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도 날씬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날씬한 모습보다는 평범함에서 독특함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도 넓고 손도 무척 크고 어떻게 보면 남자의 모습과도 사실은 비슷한데 이 리자의 모습에서 다빈치 자신의 모습을 찾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성의 모습도 동시에 내포하는 형상으로 감정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를 초월한 인간 자체의 모습을 드러낸 르네상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야, 이 그림 하나에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이처럼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그린 인간의 모습이지만 한 인간의 개성이 아닌 인간 보편적인 이미지를 담아냄으로써 그 행복함이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관찰에 의한 사실적 이미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찰한다는 걸 이걸 제가 보면서 사실 저는 관찰을 잘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왜? 난 내가 하는 거를 잘하면 잘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찰을 안 해서 제일 단점이에요, 제가. 누구든지 제가 좀 관찰해서 모자르거나 좀 행복해 할 때는 왜 행복한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때 왜 불행한지, 그걸 좀 관찰을 잘해서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참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맞아요. 관찰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다는 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좀 느꼈고요. 르네상스 전성기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모나리자가 떴고요. 다빈치는 일찍 잃어버린 모성의 실체, 즉 인간의 영원한 그리움이자 행복의 근원의 어머니의 이미지를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평생 가지고 다녔다는 거, 자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그림이, 화가들 사실은 참 갭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화가 그림 그리는 거, 사실 우리 오빠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갖고 화가를 가려다가 이제 중간에 말았는데, 그림 그리는 거에서 진짜 몰라요, 저는. 그림이라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조차 싫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미술을 너무 못해요, 제가. 근데 고등학교 때 점수는 받아야 되잖아요. 대생을 하려는데, 선생님 제가 모델 할게요. 모델 할게 점수 주세요. 그래갖고 모델 해가지고 왜 그 대생 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을 여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다가 발 올리고 이렇게 신발 끈 묶는 그런 자세로 한 시간을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친구들 보고 그리라고 그래서 그림을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림 그린 게. 예? 얼마나 웃었는지. 그 정도로 제가 미술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고 문외한이고, 학교에 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덕수궁에서 피카소 그림을 봤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피카소 그림 본 거는 단체 관람에서 본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애들 숙제 때문에 한번 갔었어요. 해오래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감정이 없었어요. 미술을 보면 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안 깔아주잖아요. 안 깔고 그림의 특색만 얘기해주는 거야. 이거는 무슨 시대 때 뭐 하는 그림이고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진짜 그때 좀 관심이 더 가졌을 걸. 지금 와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낀 점은 미술이라는 거는 저한테 참 먼 얘기였고 관심이 없는 대상이었다가, 지금 저번 주에 미술사도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스캔들 미술사를 읽으면서 옆에 있는 게
다 미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좀 더 관심 있게 관찰을 잘해서 관찰을 잘해서 이제 좀 더 역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